안녕하십니까, 이시연입니다. 제 신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은 출판사에서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아주 참 멋진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사실 그 책의 내용은 세로토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세로토닌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이 박사가 세로토닌 이야기를 들고 나왔느냐, 도대체 세로토닌이 뭐길래? 여러분, 우리 세로토닌은요, 우리 뇌 속에 신경 전달 물질이 한 50여 가지 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신경 전달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만 들어라, 그러면은 뇌과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세로토닌이라고 답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능 호르몬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행복을 만드는 물질이 세로토닌이다. 그래서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다, 행복 물질이다, 그렇게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말 힐링 열풍입니다. 그런데 이 힐링이라는 것은 참 마음이 편안하고 참 아주 즐겁고 행복한 이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힐링이 참 잘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모처럼 여러분 참 마음을 먹고 교회로 힐링하러 갔는데 어떨 땐 더 짜증만 나고 스트레스만 잔뜩 쌓이고 뭐 누가 바가지를 줬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힐링은 그냥 오히려 불행해진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힐링이 잘 되었다 하는 것은 마음이 참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죠. 그 상태가 바로 세로토닌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뇌가 여러분 마음이 힐링이 참 잘 됐다, 참 편안하다 그 생각할 때 우리 뇌에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물질이 가득 차고 활성화된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은요, 우리 뇌 전체의 균형과 이 조화를 이루는, 어떻게 보면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극단으로 가지 않게 조정하고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뇌가 아주 극단적으로 너무 정말 빠져서 가라앉으면, 또 너무 흥분해가지고 뭐 아주 난리가 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그런 문제도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조화롭게 균형 있게 참 잘 살려면은 이 생체 리듬이 자연 리듬과 잘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하게 생체 리듬은 자연 리듬보다도 1시간이 더 길어요. 여러분, 우리 하루가 24시간 아닙니까? 사실 우리 생체는, 우리 몸은 25시간을 한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아주 먼 나라 여행을 가면은 이 시차 문제 때문에 아주 애를 먹고 있죠. 그건 왜냐하면은 이 생체 리듬과 자연 리듬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가 24시간이지만 이 생체 리듬은 25시간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잘 조정해서 이 자연 리듬에 맞게 그렇게 우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세로토닌은 뇌를 아주 냉철하게 각성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자는 동안에 세로토닌 휴식을 합니다. 활동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잠이 깬다는 것은 뭐냐? 세로토닌이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활동을 시작을 하면 이제 잠이 깨야 됩니다. 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세로토닌이 충분히 그때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일어났다가 또 툭 떨어져서 자기도 하고, 우리 청소년 때 그렇죠? 그래서 뭐 아침마다 이 엄마랑 정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일어나라. 또 그러고 돌아서면 또 툭 넘어지고 한 것도 사실은 세로토닌이 완벽하게 우리가 주의 집중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 쉽게 일어나서 여러분 공부가 잘 되는 이유가 이제는 세로토닌이 충분히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부 호르몬이라 그렇게 또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리듬을, 우리 몸의 컨디션을 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율신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신경입니다. 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이거 내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율신경이에요. 이건 주로 내장 기관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명령을 듣지 않는 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내 명령을 듣지 않고 신경을 활동을 하는 이런 것이 자율신경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너무 흥분했다. 그럼 야, 흥분 좀 가라앉혀라. 가슴 두근거려서 내가 도저히 데이트도 못하겠다. 그럼 좀 가라앉 조용히 하라. 하다고 조용히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자율신경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마음대로 듣지 않고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온다든가 또 조용해야 되는데 괜히 가슴이 두근거린다든가 이걸 우리가 자율신경 부조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흥분해도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도 가령 우리가 정말 폭력적이고 충동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이게 세로토닌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게 우리 현대 한국인입니다. 그건 왜냐? 이 한국 사람들은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 세로토닌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로토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소에 이 자율신경이 잘 조정된다는 것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강한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세로토닌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이 잘 안 되면 소위 자율신경 부조증이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몸에 여러 가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세로토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항중력근, 여러분 우리는 굉장한 중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몸이 반듯하고 생기발랄한 표정이 그것은 우리가 중력을 이겨내는 세로토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세로토닌이 없으면 우리 어깨가 축 늘어지고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 보셨죠? 정말 이 표정도 전혀 없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소위 세로토닌이 충분한 기능을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미인들은 정말 자세가 반듯하고 표정이 아주 생기발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로토닌은 미인 호르몬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은 참 우리 몸과 마음을 굉장히 젊게 이렇게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로토닌은요, 통각을 경감시켜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그러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강력한 스트레스는 뭐냐?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이 아플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픈 것만큼 심각한 스트레스는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파도 참 애인이 꽃다발을 들고 나를 위로하러 왔다. 병문안 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순간 정말 아픔 여드로 다 달아나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통각을 정말 가볍게 해주는 것, 이것도 세로토닌의 굉장히 고마운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우리는 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무척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백신이 나왔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 백신은 면역력이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면역력을 강화해 주는 것. 여러분 면역력은 70%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뇌가 30%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기분이 나쁘다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화가 났다거나 때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길 때는 오히려 이것은 면역력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이 강화가 되려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저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좋은 상태, 그게 바로 세로토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역도 어떻게 보면 세로토닌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면역에도 강한 몸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세로토닌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호르몬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